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분양 주택이 위험선을 넘어선 가운데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며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회생 절차에 돌입한 건설사가 등장한 데 이어 시공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울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사업의 후손위 대출 보증 브릿지론 440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시행사 측에 시공권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시행사가 토지 매입과 인허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브릿지론으로 증권사와 캐피털사 등으로부터 약 1,0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여기에 440억 원을 보증하고 공사비로 약 1,600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브릿지론 금리가 크게 오른 데 이어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며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고 시공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회생 절차에 돌입한 건설사도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하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멈추는 사업장이 속출하는가 하면 직원 급여 지급 지연 문제도 발생했는데 이에 노조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사 회생 신청을 접수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같은 건설업계의 악화일로에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미분양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건설사가 주택 사업을 확장했지만 최근 기준금리 급등과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주요 건설사 실적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실적 증가를 이끈 건설사가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 직격탄을 맞은 건설사들은 영업이익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2년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한 상장 대형 건설사 중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은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 248.6%, 2.9%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8,7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3배 이상입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32.8% 증가한 14조 5,98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인 7,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0조 4,1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늘었습니다. 반면 DLENC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 48.2% 줄었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두 자릿수 매출 성장에도 영업이익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물가는 오르는데 부동산 시장은 악화돼 주택사업 전망이 어둡다며 해외 사업 등 다른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기업 집단의 계열 건설사 112개사의 채무 보증 잔액이 250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미분양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대형 건설사가 시공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불황에 건설사의 채무 보증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처나 입주 예정자 등에 제공한 채무 보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EO스코어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말 대기업 계열 건설사 112곳의 채무 금액 잔액은 250조 원을 넘겼습니다. 조사 대상에 차이가 있지만 지난 2020년 대비 17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상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한 PF 대출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신용도 높은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데요. 사업이 고꾸라져 시행사가 돈을 갚지 못하면 건설사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불투명해지자 건설사들은 빚 보증을 기피하는 분위기입니다. 브릿지론 대비 규모가 큰 PF 대출 보증까지 갈 경우 더 큰 빚을 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우건설은 울산 동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본 PF에 들어가기 전 단기 차입, 즉 브릿지론으로 약 1,000억 원을 조달했는데요. 이 중 대우건설은 보증을 선 440억 원을 내고 사업에서 빠진 것입니다. 우발 채무 불안감에 대형 건설사도 보증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리가 낮아지기 전까지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한 건설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한파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극도로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수주 확대에 힘입어 외형 선장을 일궜지만 내실은 챙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지난해 성적을 발표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DLENC, 포스코건설, GS건설과 대우건설 등 6개 건설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총 75조 4,8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0.57% 증가한 수준입니다. 반면 내실은 떨어졌습니다. 레미콘 철근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매출 원가가 오르며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지난해 건설사의 영업이익은 3조 5,773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54%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건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경우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등 올해도 원가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 관리와 해외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건설사의 향배를 좌우할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는 6일 건설인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걸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건단련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지나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걸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6일 오전 푸르미르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을 대표하는 1,000명가량의 건설인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걸기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 후속 조치로 정부 및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 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습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건설노조가 자기조합원 채용 강요나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원래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 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혔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물량 할당과 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 이제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노조의 겁박과 행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가 지속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제 제도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축소됐던 집값 하락폭도 다시 확대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2월 1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9%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9%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58%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1% 하락했습니다. 시중금리 완화 기조로 매수 문의와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 간 희망 가격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관망세를 유지 중으로 적극적인 거래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급매 위주의 하향 거래가 진행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 지역에서는 서대문구가 부가현동과 현저동, 홍제동, 홍은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46% 떨어졌습니다. 동대문구는 이문동과 장안동, 휘경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8% 하락했습니다. 광진구는 자양동과 광장동, 구이동 주요 단지가 하락을 견인하며 0.36% 떨어졌습니다. 강북구는 미아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6%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강서구가 등촌동과 가양동, 마곡동, 염창동을 중심으로 0.58% 하락했습니다.
금천구는 시흥동과 독산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57% 떨어졌습니다. 강동구는 강일동과 명일동, 상일동 주요 단지 매물 가격이 하락하며 0.48% 하락했습니다. 관악구는 신림동과 봉천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47%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추가 가격의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로 관망세가 지속하며 전주 대비 0.75%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 및 반월동, 병점동 위주로 1.51% 떨어졌습니다. 성남 분당구는 구미동과 정자동, 야탑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1.46% 하락했습니다. 수원 영통구는 광교 신도시와 영통동, 메탄동 위주로 1.4% 떨어졌습니다. 하남시는 미사신도시와 창우동, 덕풍동을 중심으로 1.37% 하락했습니다. 용인 수지구는 죽전동과 풍덕천동, 상현동 위주로 1.18% 떨어졌습니다. 인천은 0.51%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평구가 부계동과 산곡동, 갈산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69% 하락했습니다. 중구는 영종도 내 중산동과 운서동, 운남동 위주로 0.66% 떨어졌습니다. 서구는 신규 공급 영향이 있는 마전동과 원당동, 왕길동, 청라동, 성담동을 하락을 견인하며 0.55% 하락했습니다. 계양구는 병방동과 용종동, 계산동, 구련동,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0.5%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지방은 0.4% 하락했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549% 하락했습니다. 대구는 0.65%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달서구가 죽전동과 감삼동, 도원동 위주로 1.06% 떨어졌고 달성구는 육아읍과 화원읍 대단지를 중심으로 0.65% 떨어졌습니다. 수성구는 수성동과 상동이 하락을 견인하며 0.6% 하락했습니다. 부산은 0.5% 하락했습니다. 해운대구가 재송동과 좌동, 중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89% 떨어졌습니다. 연제구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물 격차 영향이 지속되며 0.68% 하락했습니다. 강서구는 지사동과 명지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6% 떨어졌습니다. 세종은 1.15% 하락했습니다. 다정동과 방곡동 등 대단지 위주로 매물 격차 영향이 지속되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76%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1.06% 하락하며 전주 하락폭보다 0.0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0.95% 하락했습니다. 지역적 입주 물약 영향으로 매물 격차 현상이 가중되며 임차인들 사이에서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며 여전히 임차인 우위 시장을 유지하고 있어 전세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는 광장동과 군자동, 자양동을 중심으로 0.96% 떨어졌습니다. 서대문구는 영천동과 대연동, 천연동, 남가자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88% 하락했습니다. 성동구는 하왕십리동과 금호동, 성수동, 옥수동 위주로 0.87% 떨어졌습니다. 노원구는 중계동과 상계동, 하계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85% 하락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동작구가 사당동과 상도동, 대방동 위주로 1.69% 하락했습니다. 강남구는 개포동과 대치동, 일원동,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1.39% 떨어졌습니다. 양천구는 목동과 신정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31% 하락했습니다. 금천구는 시흥동과 독산동 위주로 1.26% 떨어졌습니다. 강서구는 염창동과 방화동, 마곡동 위주로 1.13% 하락했습니다. 경기도는 매물 격차 현상이 지속되며 1.16%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 분당구는 서현동과 임해동, 야탑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2.41% 떨어졌습니다.
안산 단원구는 입주 4년차를 맞은 대단지 매물이 나오는 고잔동과 원곡동을 중심으로 1.98% 하락했습니다. 안산 상록구는 성포동과 사동 위주로 1.94% 떨어졌습니다. 하남시는 미사신도시와 덕풍동, 신장동을 중심으로 1.88% 하락했습니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와 병점동 위주로 1.88% 하락했습니다. 지방전세 가격은 0.48% 하락했습니다. 이중 5대 광역시는 0.64%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0.81% 하락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달서구가 대천동과 월성동, 유천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31% 떨어졌습니다. 달성구는 현풍읍과 육아읍 대단지를 중심으로 0.8% 하락했습니다. 동구는 대림동과 사복동이 하락을 견인하며 0.73% 하락했습니다. 울산은 0.57% 하락했습니다. 북구가 송정동과 양정동, 산하동 대단지 위주로 0.74% 떨어졌습니다. 동구는 서부동과 전화동,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0.74% 하락했습니다. 울주구는 범서읍과 청량읍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62% 떨어졌습니다. 세종시는 0.95% 하락했습니다. 거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연서면과 금남면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얼어붙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번 주에 조금 더 쏠쏠한 청약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주 좀 주목해 볼 만한 청약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청약 시장이 한가한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에서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흥토건이 경기도 수원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수원성 중흥 S클래스가 14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 28개 동 총 1154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우수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등 쿼드러플 노선이 경유하는 수원역이 자리하고 있으며 신분당선과 동탄 인덕원선이 지나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뿐 아니라 수원 1호선 트램 팔달문역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팔달문 시청역이 자리하고 있으며 AK플라자, 롯데백화점, CGV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아울러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아주대병원 등 의료시설과 팔달구청, 수원시청 등 공공기관도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 일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궁동을 시작으로 매산동, 연무동, 세류동, 메탄동 등 일대에 낙후됐던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업입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도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최대 70%까지 늘어났으며 주택 취득 시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입주는 2026년 1월입니다. 네. 청약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는 만큼 그만큼 더 소중한 청약 일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입지라든지 호재 그리고 규제 완화의 수혜까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수원에서의 청약 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다음 일정은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포스코 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원에 공급하는 더샵 아르테가 14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총 1146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교통과 상업시설, 교육, 주변 자연환경 등을 고루 갖춘 입지에 들어섭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 시장역이 단지에서 100m 내에 위치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 아니라 인주대로와 문학IC, 도하IC 등을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이 수월합니다.
주거 환경도 우수합니다. 석바위공원과 인천중앙공원을 포함해 6개 공원이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9월 시서초와 서감초, 동인천중, 인천고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지역 주요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시청, 인천지방법원 등 공공행정기관과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차로 10분 거리 내에 자리해 있습니다. 또 홈플러스와 롯데백화점,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 생활인프라 시설도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입주는 2024년 6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과 그리고 인천에서 기다리고 있는 청약 접수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당첨자 발표를 앞둔 소식들 만나볼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곳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S건설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원에 공급하는 복대자이 더 스카이가 22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9층, 살기동 715가구 규모입니다. 단지 주변에는 현대백화점과 롯데아울렛, 지웰시티몰, 충북대학교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예술의 전당과 청주아트홀, CGV, 롯데시네마 등 문화인프라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환경도 우수합니다. 사직대로를 비롯해 가로수로, 이순환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등의 사통발달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GS건설은 단지에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우선 대형 드레스룸과 팬트리, 현관창고, 알파룸 등을 통한 풍부한 수납 공간을 확보했으며 주방과 욕실 등은 입주민 취향에 맞게 변경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안에는 중앙광장과 뷰가든, 스템가든, 부속정원,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커뮤니티 센터 클럽자이안에는 피트니스, 실내 골프 연습장, GX룸, 다목적실, 주민회의실 등이 조성됩니다. 입주는 2026년 7월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 이번 주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들 살펴봤습니다. 하루빨리 분양시장이 다시 한번 더 활성화되고 살아나서 더 많은 정보들 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김현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정말 차갑고 무거웠던 분양시장에 그래도 조금씩 훈풍, 회복, 증가라는 단어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체감되지도 않고 또 눈치 보는 분위기가 짙기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기지개 한번 쭉 펴고 이 긍정적인 신호들을, 기회들을 만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